안녕하세요. 코주부 3부 글로벌 마켓 승부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 국내 증시를 넘어서 해외 증시, 글로벌 이슈까지 체크해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죠. 오늘의 승부사와 함께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서 수익 쉽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정 아나운서와 자세히 만나보시죠. 네, 저희 코주부 글로벌 마켓 승부사 시간에서는요, 국내 개별 종목을 넘어서서 해외 종목, 그리고 해외 ETF, ETN, 그리고 선물까지도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업종들, 그리고 공략해볼 종목들까지 우리 멘토님께서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멘토님께서는 히든 종목으로 또 수익률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링크 타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전화번호도 있죠.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셔도 멘토님과 함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 하신 멘토님은요, 여러분의 계좌를 하이 하고 높여주실 바로 하이스트 멘토님입니다. 네. 자,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트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먼저 한 종목씩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매수일부터 확인해 보시죠. 3월 20일에 매수 사인 주셨던 매수가 5,800원에 목표가는 7,400원이었습니다. 일진 전기입니다. 일진 전기로 27.59% 수익률 달려가고 있는데요. 좀 보시면 여러분들 일진 전기로 멘토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수익률 잡아주신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주가 급등이 나타났던 만큼 국제 유가 급등에 있어서 우리가 전기요금 인상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일진 전기에 대해서 수익률 크게 가져가지 않았나 싶고요. 네. 또 다음 종목은 이구산업입니다. 3월 27일에 매수 사인을 주셨고요. 매수가는 3,350원, 매도가, 우리 목표가로는 3,900원 잡아주셨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짧은 기간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주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이구산업으로 16.42% 수익입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또 오늘도 급등했네요. 오늘 무려 24.64% 상승입니다. 오늘 4거래일 연속 우리 계속해서 수익률을 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2주 최고가를 또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종목도 산업용으로 동판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구리 2차 전지 응급제 소재로 사용되면서 글로벌 구리 수요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도 24% 넘는 상한가 급등을 만나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우산업입니다. 현우산업 매수일 4월 4일에 매수 잡아주셨고요. 매수가 4,950원에 매도가는 5,600원입니다.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또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약간 1%대 상승 추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전기 차량의 배출 기준의 발표에 영향을 미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우산업으로 13.13% 수익이었고요. 세진중공업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은요, 4월 7일에 매수가 잡아주셨네요. 6,200원에 정확한 타점 공략해 주셨고요. 목표가 7,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해당 종목으로 12.9%, 13% 가까운 수익률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잡아주셨네요. 해당 종목으로 우리가 단기간의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멘토님의 꼼꼼한 타점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진중공업은 또 마진 좋은 LPG 탱크로 올해에도 견고한 납품 계획이 있다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수요 폭발에 대한 기대감, 이에 따른 종목의 상승률 계속해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일화학입니다.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4월 13일에 매수일을 잡아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또 53% 놀랍게 수익률을 빠르게 올라주신 대박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일화학은 또 최근에 또 일주일 사이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종목도 매각 이슈가 있었네요. 중국 법인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에 경영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일화학은 국내 아연화 시장 점유율이 50%에서 60%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연화 어떤 섹터에서 움직이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타이어 그리고 고무 제품, 도료, 세라믹, 유업, 유리, 제약, 사료 등 다양한 산업의 기초 원료인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챙겨볼 수 있는 모멘텀, 겹테마로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테마 속에서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대응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나는 네. 반드시 필요하다, 장전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현정 아나운서 알아보시죠. 네,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방송 중에 2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입장하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주요 대응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핸드폰 기본 카메라 통해서 QR코드 입장하시는 방법 외에도 또 전화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026007-8339번,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셔도 우리 멘토님께서 친절한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멘토님과 연결을 통해서 계좌 속 고민들까지 풀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2가지 방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이스트 멘토님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항상 5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서 네. 더 많은 정보, 더 좋은 종목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시간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앞으로 저랑 꾸준한 시간 보내실 수 있으니까 고민 없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또 화상으로 연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오류가 있어서 오늘은 전화 음성 연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트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저희가 한 종목 한 종목씩 브리핑을 잡아봤는데요. 그래도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의 자세한 리뷰가 아닐까 싶습니다. 멘토님 한 종목씩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수익 이후로 13일부터 오늘까지 매일매일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좀 부각을 받았는지 저희 AI 하이스트 봇이 매일매일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13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니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을 6,680원에 포착을 했는데요. 네. 불과 2, 3일 만에 저희 포착 가격 대비해서 5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 이유가 지난주 금요일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국내 원숭이 교창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엠폭스 감염자가 추가로 3명, 그리고 이번 주는 또 2명 이렇게 확진되면서 공포에 대한 이 상승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저희는 예전에 2020년에 이제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전염병을 겪었잖아요. 네. 학교를 못 가고 아마 직장을 못 가는 전염병은 아마 처음이셨을 텐데 그런 거기에 대한 이제 공포감 때문에 국내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건 아니냐. 거기 관련 진단 키트 종목들 그리고 유전자 검사 특허를 부각받은 니코바이오메드가 대장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니코바이오메드는 얼마 전 또 사우디 투자권 때문에 또 한 번에 또 수급을 또 강하게 한번 말아 올렸던 적이 3월 초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엠폭스 감염 때문에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이 원숭이 두창이 크게 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저뿐만 아니라 각종 검색에 이런 엠폭스에 대한 부분을 좀 검색만 하셔도 이제 공기 중으로 뭐 급격하게 감염되는 질병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포 심리의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좀 사그라들잖아요. 추가적인 확진자 수가 이제 줄어들거나 한다 보면 상승률을 그대로 뱉어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단발성 이슈라고 하거든요, 저는. 짧게 먹고 나가야지 이걸 원숭이 두창, 그러니까 엠폭스 감염자가 뭐 수천, 수만 명 늘어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가져갈 거야 라는 기대감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짧게 보는 한 가지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었을 텐데 포스코 엔텍 어마어마하게 상승률을 좀 맞아요. 보여줬었거든요. 네. 지난주 포착 대비해서도 3일 만에 60% 가까운 상승률을 와. 보여줬지만 포스코 엔텍은 지난해 제가 7,200원부터 눈여겨봤었거든요. 유일하게 부각받지 않은 리튬 관련 섹터다. 작년에 이제 금양이라는 종목이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가져갈 때 네. 포스코 엔텍은 포스코 계열사의 리튬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업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리튬 관련하고 큰 연관은 없습니다. 그냥 철강을 네. 이제 유통하는 업체일 뿐인데 그냥 포스코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신고가 행진이 나왔었거든요. 지난주 아마 에코프로가 쉬어갔다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일각에서는 에코프로의 수급이 포스코 쪽으로 몰린 게 아니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포스코 계열사의 호재 공시가 호재 뉴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은 포스코 계열사의 날이었어요. 포스코 계열사 5월 급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 이슈로 금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큰 폭의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고요. 이제 본업이 올해도 개선이 된다는 기대감도 같이 적용이 좀 나왔다 보니까 단기간에 근데 지금은 제가 봐도 고점 부근이에요. 다시 이제 4만 원을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이제 아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10,000원짜리가 2만 원 갔을 때는 2배나 올랐으니까 이제 기대감이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4만 원, 5만 원 올라가면 10만 원 가는 거 아니냐고 추격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절대 추격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진입자의 영역은 아닙니다. 혹시 강한 눌림으로 다시 한번 저점을 좀 다져준다면 그때부터 모아가면 괜찮지만 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살짝 눌러줬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 눌러준 거 가지고 다시 이제 상승 나오겠지 생각하고 접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좋습니다.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가장 핫했던 섹터는 원전이에요. 원전이 맞아요. 가장 핫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포착할 대비해서 당일날 20% 이상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이슈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신한울 3, 4호기에 DSC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뉴스지만 우리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 때문에 그날 원전 섹터가 전부 다 들고 일었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미국 한 업체하고 소송이 이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대부분 원전 세트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지금 뭐 원전을 바로 다룰 건 아니라 나중에 원전 이제 종목 다룰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전은 사실 이번에 윤 정부의 가장 큰 수혜주였잖아요. 작년 초부터 대장주가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한때는 뭐 한신기계, 보성파워 때 최근에는 이제 G2파워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수급이 돌아갔었는데 저는 눈여겨봐야 될 게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월요일 날은 대장이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대장은 항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장이 너무 큰 상승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 종목은 쉬어갈 수밖에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에코프로가 쉬어가니까 다른 2차 전지 섹터로 수급이 분산이 됐어요. 그래서 대장은 쉬어갈 때 또 다른 대장이 항상 나오다 보니까 그쵸. 저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대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만큼 지금 오늘 종가가 한 1,750원 부근 마감이 됐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한 100원 정도 더
눌러준다면 1,650원부터 1,550원 사이에는 부담 없이 한번 분할로 접근을 좀 해봐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100원 정도만 더 하락을 해주잖아요.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진입 사인을 드릴 위한 생각이 있을 만큼 저는 우리 기술을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대장이 바뀌는 만큼 이번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챗 GPT가 한때 어마어마한 이슈였잖아요. 지금은 살짝 사그라들었는데 맞아요. 챗 GPT한테 급등주라든지 이런 종목을 포착하거나 선별하는 방법을 물어봤을 때 가장 첫 번째가 수급이었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을 눈여겨봐라. 저점에서 횡보가 굉장히 길었어요. 우리 기술은 얼핏 보면 아시겠지만 올 초부터 계속 횡보를 했었거든요. 횡보 이후로 이번에 첫 수급, 첫 거래량이 터진 만큼 이런 종목들은 눈여겨보시면 한 번에 더 급등, 그리고 두세 번 이상 급등이 더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우리 기술은 원전 섹터 안에 꼭 좀 픽을 해주셨으면 좋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KBG 예전부터 저희가 몇 번 정도 좀 다뤘거든요. 제가 2월 2일 날 첫 방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올해 템베거는 음극재에서 나올 것이다. 왜냐면 양극재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고 리튬도 이미 템베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올 초까지. 그러면 2차 전지가 사그라들지 않잖아요. 꺾이지 않는 추세, 꺾이지 않는 종목이라고 봤을 때 다음 타자는 제가 음극재랑 동박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동박은 진입장벽이 조금 가벼운 만큼 성장폭은 올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진입장벽이 조금 낮은 만큼 나중에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길 수도 있다고 느끼는데 양극재는 독보적이고요. 그 다음이 음극재인데 음극재 같은 경우는 뭐 인조흑연이라든지 실리콘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개발 단계가 활발하거든요. 이제 신소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KBG는 실리콘 음극재 기대감, 특히 기능성 실리콘을 국내 유일하게 소재를 자체적으로 합성하는 업체입니다.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포착 가격이 12,000원대 포착을 했지만 저는 3월 6일 한 달 반 전이거든요. 7,350원 부근에 이미 노란톡방에서 매수 사인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 16,000원, 거의 17,000원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7,300원 포착한 대비해서는 200%가 올라왔습니다. 불과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불과. 그만큼 KBG는 제가 올해 템베거 예상 종목 중에 하나로 꼽고 있거든요. 네, 그 1월 달에 아마 첫 시작이 4,000원, 5,000원대였으면 올해 연말까지는 3, 4만 원대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유력한 템베거 10대라고 하잖아요. 템베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불과 2, 3일 만에도 이렇게 재료가 하나 터지면 40, 50% 그리고 한 달 반, 두 달 만에라도 150%, 200% 이렇게 상승률을 보여준 만큼 지금 고점에서는 따라가기가 사실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추세가 꺾이지 않은 선에서 눌림이면 한 번은 더 진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13,000원에서 12,000원 부분이 1차 진입가입니다. 지금은 너무 고점이에요. 따라잡으면 오늘 상한가를 이미 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상한가에서 다음날 갭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거기서 추격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종목에 대한 이제 진단이나 물음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고점을 추격하셔서 물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답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장기간 봤을 때 아니 그 하이스트 당신이 3만 원까지 올 연말까지 기대도 되면 지금도 괜찮지 않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지금 17,000원, 18,000원에 잡아서 만약에 12,000원, 만 원까지 하락한다면 그 하락폭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 기간과 시간, 그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기다렸다가 하락에 눌림에 사면 되는데 굳이 고점에 이제 특히 비중 조절을 못 하시는 분은 여기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새로운 종목, 좋은 종목을 진입을 못 하다 보니까 저는 절대 고점의 추격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한 번에 많은 비중은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월, 화, 수 이렇게 지난주 이제 목금 그리고 이번 주 월, 화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 시장에 가장 핫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사실
예, 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수급이 쏠린다는 건 시장의 거래량, 그러니까 이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관심을 그냥 다 받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네 종목 언급드린 종목이.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이제 이 AI 보종목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13일 날 그냥 시초가로 알려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아마 지난주 굉장히 좀 핫했습니다. 한일화학이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네. 시초가로 안내를 드렸어요. 금일 시초가 종목은 한일화학입니다 하고 그날 그 전일 종가라고 하잖아요. 네. 17,690원의 종가가 끝났어요. 네. 그리고 그날 시초가가 18,300원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18,300원 시초가 이후로 살짝 1, 2% 눌러줬거든요. 그래서 그때라도 아마 진입을 하신 분들은 2연상을 갔어요. 목요일에 상한가, 금요일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찍고 상한가가 풀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 관점으로 진입을 하겠다. 그리고 장 전부터 이미 이 한일화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종류의 한창산업도 산화 아이언 응급제 개발이라는 이슈 때문에 동일하게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제 픽을 해드리고 아이언암 응급제 산업에 대한 영향으로 이 급등이 나왔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네. 그리고 제가 종목에 대한 자랑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지난 종목은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네. 지난주에 60% 수익을 냈습니다 해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번 주, 내일이 이제 또 목요일이잖아요. 신초가 종목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드리면 그걸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네. 많은 청자분들이 이제 60%, 50%, 60%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 수익이 아니잖아요. 내 계좌의 수익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의미 네. 있는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팔아야 수익입니다. 그렇죠. 다른 저는 이제 미사 요구라든지 퍼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제가 어떤 종목을 얼마의 비중으로 왜 그리고 얼마 가격에 사라고 하면 그 금액에서 사시고 저에 대한 신뢰로 제가 매도하라고 하는 시점까지 그냥 보유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 신뢰만 바탕이 되면 수익에 대한 고민이나 분석 이런 부분은 제가 하는 거잖아요. 백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되게 평온하고 보이지만 밑에서는 발을 엄청나게 이제 접고 있듯이 그냥 그 노란톡방의 참여자분들 계좌의 수익은 맛보시고 그 수익이 창출되는 과제 힘든 과정을 제가 노력을 하면 되다 보니까 네. 이등 가지시고 매매만 따라 해주시면 이 단기간에 이런 큰 수익을 누구나 톡방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게 골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에 잡아갈 수 있는 수익들, 우리 멘토님께서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부터요, 텐베거가 예상되는 종목, 또 뿐만 아니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등 다양한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다양한 종목으로 또 수익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정말 빨간불들만 켜질 수 있는 종목들을 꽉꽉 채워가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 방송 지금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30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정말 내 종목으로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리뷰 이렇게 맞춰봤는데요. 다음 이어지는 시간은요. 저희가 국내 증시를 알기 전에는 글로벌 이슈를 먼저 체크해 돼야 된다고 하죠. 글로벌 이슈 속의 지수 전략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의 수익률에 대해서 관심이 참 높으시네요. 수익률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하이스트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일진 전기로 27.59% 수익률 높게 안겨주셨습니다. 이구산업 계속해서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종목인데요. 수익률 지금 16.42% 달려가고 계시네요. 현우산업으로도 지금 13%가 넘는 수익률 챙겨주셨습니다. 세진중공업 12.9%고요. 한일화학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53.01% 수익이네요. 또 뿐만 아니라 미국
에코 바이오메드로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주 지금 50%가 넘는 최고 수익률 기록하고 계시고요. 포스코 엠텍 60%가 넘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로도 원전의 대장주격입니다. 21.09% 새롭게 또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KBG로도 40%가 넘는 수익률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수익률들 우리 멘토님과 함께라면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만큼 또 오늘만큼은 또 히든 종목까지 멘토님께 꼼꼼하게 수익률들 뽑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QR코드 열려있을 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과 수익률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기회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시간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를 알기 위해서 글로벌 이슈 체크해 봐야겠죠. 특히나 FOMC 회의가 5월 달에 또 한 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스트 멘토님께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매크로라고 하잖아요. 거시 경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 너무 매몰돼 버리면 종목에 대한 선별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슈를 놓칠 수 있다 보니까 이 바람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지금 시장은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걸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미 1월부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 큰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이 지수를 끌어올린 대부분의 주봉들이 2차 전지 섹터예요. 시가총액이 큰 2차 전지 애들이 이렇게 1월부터 지총을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무너지면 저희 코스닥 시장도 같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술주들이 이제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 특히 오늘 테슬라 실적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테슬라가 무너지면 국내 2차 전지 관련 섹터들도 내일 조정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항상 제가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금리는 아마 오늘까지 정도만 짚어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글로벌 이슈의 금리 얘기를 아마 한동안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 FOMC에 이제 그 25bp 베이비 스텝이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6월 FOMC의 기준금리도 이제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살짝 올라왔어요. 3% 정도밖에 안 되던 게 이제 18% 정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6월에는 아마 동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굉장히 되고 있고요. 금리 올해 인하 또 7월에서 한 9월에서 11월로 지금 밀려 있다 보니까 중요한 점이 이제 5월의 목표 금리가 어차피 베이비 스텝이면 5.0에서 5.25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보다는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금리는 어차피 피크입니다. 5월달 베이비 스텝 이후로는 동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기술주들 오늘 특히 테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을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순이익에 대해서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일 저희 코스닥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걸로 보이고요. 어닝 시즌의 대형주 실적을 제가 계속 주목하라고 하는 이유가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좋게 나오는 기업도 있고 기대보다 그러니까 예상 컨센서스라고 하잖아요. 예상 하회되는 종목들이 더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대형주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나스닥 이 지수가 변동폭이 좀 굉장히 클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저희 국내 코스닥뿐만 아니라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동력이라고 해봐야 인플레이션 둔화예요. 그리고 연축의 긴축 사이클 이제는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경기 침체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는 너무 엇갈려요. 월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대신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 이제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위원들도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아니면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관해서도 지금 엇갈리니까 엇갈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엇갈리다가 한쪽으로,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좋은 쪽으로 바라보다가 여기 나쁜 쪽으로 바뀌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굉장히 크게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데이터 상으로는 항상 5, 6월부터 거의 한 10월, 11월까지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코스닥 기준으로요. 항상 기술주들이 그때 좀 고전을 면치를 좀 못했던 달이다 보니까 저는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에는 강한 조정,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런 강한 조정이 몇 차례 더 올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박스권에서 만약에 흘러내리거나 강하게 한 번씩 눌러준다면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이제 지금 신용 장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비투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2020년 그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만큼 신용 장부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모 랠리가 계속 좀 이어지다 보면 네. 이 2차전지 대형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 뭐 LNF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눌릴 때 그때 지수는 큰 폭의 하락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시장의 수급을 많이 빨아들였던 2차전지가 쉬어가면 오히려 소외받았던 섹터로 수급이 또, 왜냐면 이미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그 개인 투자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순환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저는 이런 그 B2, 개인 투자자들이 B2가 반대 매매가 나중에 또 굴러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오늘 코스닥 인버스 체결을 봤었거든요. 개인들은 많이 사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더라고요. 개인들이 인버스를 팔아야 네. 주가는 하락합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4월 말일까지는,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5월에 이제 FOMC 마지막 금리 이후로 이 시장의 기대감이 진짜 충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달 워닝 시즌이거든요. 그만큼 실적이 받쳐준다면 하반기 완만한 경기 침체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락 사이클을 조금 더 뒤로 밀릴 수 있고요. 제롬 파월 같은 의장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 인상의 역사도 계속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말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왜냐면 2020년, 19년에도 항상 바뀌어 왔습니다. 금리 3번만 올린다고 했는데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렸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말은 바뀔 수 있고, 오히려 그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경제 타격을, 내가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경기 둔화가 온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때 저희는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우리 경기는 많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최근에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던 게 이제 대형 기술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금이 계속 역대급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출된 자금이 뭐 기술주에서 이제 통신이라든지 바이오 섹터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네. 채권이나 금 이렇게 분산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자금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전략을 할 때 주식 쪽으로 너무 많은 자금을 치우치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좀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어느 정도 고점에서는 주식의 자금을 어느 정도 뺀 다음에 투자를 좀 분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타이밍이 4월 말이라고, 이제 지금은 아니라 4월 말에서 5월 초가 그럴 타이밍이 올 거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네. 투자의 자산을 주식으로 너무 많이, 그렇게 비중이 만약에 100% 이상 들어가 있다면 이제 현금화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처로 투자금을 좀 변동을 해야 될 시점이 곧 올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어닝 시즌에 대형주 이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 4월 달에는 실적주 조금 관심 있게 보자 하는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요. 우리 멘토님께서도 관련된 이슈들 이렇게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챙겨봐야 하는 관점들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바로 노란색 링크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 함께 알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요, 또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하는 이슈가 바로 리오프닝이라고 합니다. 위축되어 있던 경제 시장 상황이 다시 한번 꽃피운다. 리오프닝, 굉장히 듣기만 해도 설레는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멘토님 통해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유망업종으로 리오프닝을 가지고 온 이유는 단순히 그냥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너무 많이 욕구를 참아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제 활동 재개에 따라서 최근에 그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GDP 성장률도 최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4.5% 정도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말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1분기 실물 경기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3월 소매 판매가 10.6%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을 한 만큼 매수에 대한 회복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특히 4월 말부터 5월 초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잡혀 있거든요. 최근 언론에서 이제 서울이 여행 가고 싶은 3위에 올라갔던 만큼 여행 수에 대한 증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종목들이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들면 이미 대부분이 선반영을 받았어요. 웬만한 이제 항공 종목들이라든지 이제 유통 종목이나 아니면 백화점 종목, 면세점 종목들은 대부분 선반영을 받았어요. 거의 뭐 신고점 부근에서 놀고 있을 정도로 받았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그 중에서 대상주를 이제는 찾아내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늘은 정부에서 이제 중국과 대만 관련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분명히 보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뭐 여행에 대해서 이제 그 노동절 앞두고 그런 보복이 좀 강해진다면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서 지금 바로 진입을 할 건 아니고요. 이런 악재가 좀 녹아들어서 조정을 좀 받는다면 저점에서 리오프닝은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긴 호흡으로 모아놔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화장품 관련 종목을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그 종목도 어제 반등이 좀 나와줬어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난주에 힘든 종목이 청담 글로벌이었거든요. 어제 한 6% 정도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오늘 살짝 눌러줬는데 눌러준다면 또 계속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이다 보니까 화장품 섹터는 지금 눈여겨보셔도 괜찮고요. 멈춰있던 이제 경제가 문화가 과거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 항공, 화장품, 여행, 숙박, 카지노, 엔터 이렇게 제가 크게 섹터를 좀 나눠봤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행 그리고 숙박은 이미 선반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가 카지노 섹터거든요. 강원랜드보다는 파라다이스가 너무 좀 매력적인 가격대더라고요. 그리고 유통 쪽에서는 신세계라는 종목 대형주지만 일본이나 주봉을 보다 보면 지금 거의 코로나 때 무너진 것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가격대가 좀 매력적이고 화장품은 여전히 1티어입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대장주잖아요. 대형주잖아요. 이런 대형주보다는 제가 지난주 히든 종목 가져갔던 청담글로벌이라는 종목 좀 누를 때마다 모아간다면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일 수가 있고요. 끝으로 관심 갖는 종목이 가지고 나왔지 않았지만 지금 게임주하고 엔터주거든요. 게임주랑 엔터주는 지속적으로 아마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수급이 좀 빠질 때 엔터나 게임주 종목으로 수급이 좀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다 보니까 게임주 중에서는 YG 엔터, 엔터 종목 중에서는 YG 엔터 그리고 게임주 종목들은 최근 신작이 계속 지금 발표가 나올 거라 신작에 따라서 제가 숨겨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 종목은 제가 노란 톡방 안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오픈할 생각이니까 게임주 아직 부각받지 않는 게임주 곧 출발할 수 있는 게임주 잡고 싶으시면 노란 톡방에 꼭 좀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매매를 좀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상승 추세 시작할 수 있는 출발 라인에 서 있는 종목들은요. 딱
빵 소리 한 방이면 크게 올라갑니다. 이 소리와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종목들 노란톡방 안에서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아래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10분 남았네요. 여러분 10분 안에 함께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또 멘토님의 이야기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멘토님이 또 준비하신 강의 레슨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죠. 맞아요. 이 달러화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앵커님이 너무 말씀을 좀 잘해주셨는데, 국내 증시에서 이제 나스닥 보통 지수가 빠지면 그 다음에 국내 증시가 되게 고민이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이 크면 또 거기에 관련해서 종목들이 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게 고민인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섹터가 최근에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혹시 달러가 몰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건 국내 기업들의 실적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달러가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 라가르도 총재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앞으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얼마 전에 했어요. 물론 그 뒤에 이런 우려일 뿐이라고 뒤에 얘기를 붙였지만 네. 이런 얘기가 나온 만큼 달러가 예전의 달러는 아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 때 2020년 그러니까 3월부터 6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달러를 풀었거든요. 과거 2008년도 흔들렸을 때 6년, 5, 6년 동안 푼 달러를 몇 달 만에 풀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달러가 이제 시중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희소성이 이제 좀 떨어질 거고 네. 달러의 가치가 하락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레이 달리오라는 월가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대가인데 이분도 세계 경제에서 달러의 지배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발언을 좀 하셨거든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분들의 발언, 제가 아무리 뭐 달러가 몰락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네. 이런 영향력 있는 분들의 발언이 제가 말씀드린 100명의 발언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달러는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부 국가에서 이제 국제거래 수단화로 중국의 위안화로 변경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작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이후로 그런 부분이 더 부각이 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브라질, 사우디, 러시아 정상들이 위안화를 지지하고 나섰어요. 근데 저는 위안화가 전세적으로 통용되고 특히 신흥국 중심으로 달러 의존을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위안화가 전세적으로 통용되기가 힘든 이유는 중국 정부의 투명성이거든요. 중국 정부가 거의 사실 깜깜이잖아요. 네, 통제를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 세계는 모릅니다. 그런 투명성의 부족 때문에 위안화가 전 세계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건 사실상 어불성설에 가깝고요. 아직 저 개인적으로는 달러가 공고하다, 지배력이 공고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달러 공급이 늘면 가치가 하락될 수 있는 주장을 반대로 네. 해석하면 달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출이 됐잖아요. 그만큼 전 세계 통화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그만큼 지배력이 오히려 더 공고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로는 미국의 영향력이거든요. 아직까지 전 세계는 미국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영향력이 절대 꺾이지는 않았고요. 두 번째는 아직 무역, 국제 금융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우디의 뭐 오일 이제 부분에 대해서 달러가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무역이나 금융에서 월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지배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배력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공고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를 막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용이 이렇게 힘이 있거든요. 네. 달러가 이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끄떡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 달러 패권이 이제 끝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조하기가 좀 힘들고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멘토님, 이 달러 패권이 아직까지 좀 네. 공고하다, 좀 지배력이 아직까지 좀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또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다고 좀 제가 뭐 궁금합니다. 달러를 네. 사서 쟁여둬라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그쵸. 네. 네.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하반기에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경기 침체에 필연적으로 저희가 그 코로나 때 아마 겪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전염병으로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면 가장 먼저 빠지는 게 유가거든요. 유가가 빠져요. 그리고 유가가 빠지는데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달러를 흔드는 건 사우디하고 중국, 러시아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냐, 러시아가. 그 부분도 의문이고, 사우디가 이제 계속 유가를 계속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최근에 감산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오펙 플러스에서 3월 말에. 네. 그래도 85불을 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경기가 둔화된다는데 유가가 올라간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유가 관련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면 올해 1월부터 제가 팔려고 말씀드렸어요. 12월 말부터. 네, 맞아요. 유가 관련 종목들을 제발 좀 작년 12월부터 파세요. 네, 경기 둔화가 올해 예상이 되는데 유가가 올라가는 건 어불성설입니다고 말씀드린 만큼 네. 유가가 이제 뭐 하락하는데 이제 사우디가 달러를 흔들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변동이 있는 것보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20원 살짝 올라왔잖아요. 네. 그냥 1200원대에서 1300원 초반대 왔다 갔다 하는 게 국내 증시로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변동이 크면 클수록 이제 투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맞아요. 변동이 오히려 없을수록 증시는 완만한 랠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왔다 갔다 할 때가 오히려 더 랠리를 자극하겠지만 우리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부터 더 떨어진다거나 하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이제 바로미터 코앞까지 왔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시에 대한 투자를 조금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달러 패권이 공고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약간 저는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멘토님께서는 오히려 이 변동성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안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달러 패권에 대한 이야기 우리 멘토님 레슨 통해서 들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께서 더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 방송 지금 3분 남아있네요. 빨리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분 안에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 원했던 바로 그 히든 종목 시간이 도착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멘토님께 히든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히든 종목 가지고 오면서 고민을 좀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음 주 저희 윤대통님이 방미하잖아요. 네, 경제 맞아요. 사절단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일단은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그 종목들이 시간 내로 다 거의 올라갔어요. 오, 네. 삼성 모터스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최근에 한번 포착해드렸던 광명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간으로 다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제 사절단 종목은 제가 내일 시초가 종목으로 아직 부각받지 않은 종목 한번 진입을 할 생각이고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은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핫했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좀 부각받지 아직도. 못하고 있는 국내 유일. 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국내 유일. 너무 좋아요. 고점, 이런 단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요. 좋아하시거든요. 네, 2차 전지용 테이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냥 별거 아닌 테이프지만 이게 2차 전지와 국내 유일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달리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폼오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신사업에 2차 전지만 포함돼도 100%, 200%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680억 규모 투자로 새만금의 생산 시설을 확충합니다. 네. 두 번째로 좋아하는 제가 캐파를 늘리는 거. 여기서 끝일 것 같아요. 국내 유일의 2차 전지용 TF 생산인데 캐파를 늘린다. 그러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반도체 및 차량용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수주가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 시설을 확충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할 수도 없고 차트상으로도 너무 이뻐요.
완만한 추세 상승. 네. 거기에 지금 딱 하단입니다. 오. 추세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하단에. 네. 이제 그러니까 시작인 종목이라 내일 무조건 잡을 거예요. 내일 종가 부근에 무조건 진입하는 종목입니다. 와우. 오늘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내일 이 종목 잡으실 수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히든 종목 아주 좋은 타이틀들이 가득하네요. 국내 유일이고요. 우리 2차전지 전용 테이프라고 합니다. 2차전지 아무 테이프나 감을 수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챙겨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방송 중에는 종목명과 전략 공개해드리지 않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입장하셔야지만 하이스트 멘토님의 히든 정보 챙겨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고생해 주신 하이스트 멘토님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